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a랑 b의 합을 구하는 건데 a랑 b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려놨습니다. 마이너스 8보다 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고, 이거 그리는 건 어렵지 않죠? 점근선은 y는 8로 가지고, 여기 이제 y는 8인 상태죠. 8인 상태고, 다음에 원래 3의 x승은 이렇게 생겼는데 x 대신 x-3을 썼다는 건 오른쪽으로 이제 평행이동을 3만큼 했다는 거고,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지? 그래서 이 뒤집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다음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합인데,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함수값들은 x가 k 이하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은 원소의 개수가 당연히 무한대인 그런 집합인 거고, 거기에 원소 중에서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들을 다 조사해서 모아놨더니 범위가 이렇게 되더래요. 다 조사했더니.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단 x가 마이너스 8 이하인 상황에서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죠. 그래프의 개형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 정확히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k 이하의 x값을 가지는 그 모든 x값들에 대해서 함수값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정수가 2개밖에 없더래. 그런 k값들이 보니까 3에서 4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k가 3일 때 된다는 거죠. 그럼 K가 일단 3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K가 3이라는 것은, 자, 이러한 집합이에요. 3 이하의 구간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을 다 원소로 써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F3도 포함이 될 거고, 이 사이에 수많은 값이 있겠지만 F2도 있을 거고, F1도 있을 거고, 그죠? F0도 있을 거고, 이렇게 쭉 무수히 많겠죠? 이 중에서 정수를 쭉 한번 스캔해 봤더니 정수가 2개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죠? 자, 근데 3일 때 함수값이 7이죠. 이게 벌써 정수거든? 그럼 이거 말고 하나밖에 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봐. 3보다 여기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보는 거거든? 이쪽을.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함수값 중에서 정수를 찾는 건데, 여기가 7이죠. 점근선이 8입니다. 즉,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정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지? 그럼 어디에서 그 정수 하나가 나머지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에서 나와줘야 돼.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 왜냐면 대충 아무거나 그려볼게.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쳐요. 그러면 이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9였다라고 쳐. 9도 가지고 8도 가지고 7도 가질 거고 6도 가질 거고, 그죠? 그냥 대충 그려보면 되게 많이 가질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딱 하나만 가져야 된대. 그죠? 어렵단 말이야.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 거라고요.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딱 요 구간에서 정수를 하나만 가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자, 예를 들어볼 겁니다,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만약에 8을 하나만 갖는다고 치자. 8을 하나만. 자, 그러려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 이 앞에서 어쨌든 정수를 또 가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지수함수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디 구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런 성질이 있거든? 그죠? 아무리 증가함수지만 이 앞으로 간다고 해서 계속 감소하는 건 아니라고요.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구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럼 그 구간을 어디로 만들면 돼? 7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딱 7로? 그럼 아무리 더 앞쪽으로 내려가더라도 7을 못 만나요. 그지? 그러면 딱 8만 가지게 만들 수 있겠네. 그죠? 그지?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8로 해버리면 이 뒤로 넘어갔을 때 3에서 4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4는 안 된다고 치더라도 이 사이에
6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지점이 있을 거거든. 그지? 얼마인지는 몰라요. 막 로그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 이 값이 뭔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7이랑 5 사이에 6을 함수값으로 갖는 지점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지? 그럼 내가 여기를 이제 별이라고 해볼게. 물음표라고 하지 말고 별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별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에 별 이하야. 별 이하로 볼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정수를 갖죠. F별일 때 이게 6이잖아요. 그 다음에 F3일 때 7이라는 걸 갖잖아. 그럼 벌써 정수가 두 개잖아요. 그지? 근데 이거보다 작은 범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지, 필연적으로. 그럼 6, 7, 8이니까 3개 아니야. 그럼 안 되잖아. 그죠? 정수의 개수가 두 개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여기를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얘가 반드시 정수로 포함이 되거든? 그렇잖아. 이 별보다 작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별보다 작을 때는 이쪽 범위에선 이거 하나만 갖거든. 그럼 여기서 하나 가져주면 돼. 이 앞쪽에서. 그지? 근데 내가 별보다 숫자가 딱 조금이라도 커지는 순간 여기에 하나가 생겨.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뭔데? 그럼 3개잖아. 그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겹치면 돼요. 그지? 그게 7이든 6이든 겹치면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봐. 어떤 집합 안의 원소의 개수를 세거나 할 때는 6, 7, 8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런 집합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집합은 중복되는 거를 여러 개 쓰지 않아요. 그지? 딱 이렇게 하나만 써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딱 7을 갖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넘어와서 별보다 좀 큰 값이더라도 이거보다 작은 데에서 가지는 정수의 값이 6이랑 7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7이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7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 3일 때 혹은 요 사이에 있을 때 두 개가 안 돼요. 하나야. 그렇잖아. 7, 7이잖아. 그럼 똑같잖아. 그러니까 7로 중복이 되면 안 되고 뭘로 중복이 돼야 돼? 6으로 중복이 돼야죠. 그지? 6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랑 딱 맞물리게. 그지?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이제 또 5라는 정수값을 가져버리면 여기서 또 정수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가 갖는 점근선이 뭐면 되는 거야? 5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조금 더 사고를 넓히면 이제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게 꼭 6이어야 돼?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이게 꼭 6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6.1이야. 6.1이라는 함수값을 가져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사이에 그냥 6이 있는 건 맞잖아. 그지? 6이라는 함수값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함수값으로서 정수를 6으로서 갖는. 그죠? 그런 함수값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이 경우에 문제가 있어? 없죠? 그지? 자, 다만 이제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직관적으로 A랑 B가 둘 다 자연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일일이 막 생각하기는 버거울 거라서 문제를 굳이 이렇게 내진 않았을 것 같다. 그냥 여기가 6으로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죠? 논리적으로 옳은 건 아니잖아. 꼭 여기가 6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럼 그거랑 이제 마찬가지 얘기로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꼭 점근선이 5여야 되나? 5보다 좀 커도 되는 거 아닌가? 5.1 이래도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생각은 바로 반박될 수 있는 게 뭐냐면 A, B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점근선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지? 원래 2의 x승이라는 함수를 b만큼 들어 올린 거잖아요. 얘가 이제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고 얘를 b만큼 들어 올리면 점근선이 자연스럽게 b가 되기 때문에 이 b라는 숫자는 자연수일 수밖에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6이 될 수도 없고 4가 될 수도 없고 무조건 5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b 값이 무조건 고정이 되는 거야. 뭐로? 5로.
요거 하나만 확실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B가 오라는 건 구한 상태에서 그럼 이제 A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정확하게. 자연수로서. 그지?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이에서 함수값을 6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 그지? 마이너스 8 이하인 상황에서. 그럼 2의 x 플러스 a에 플러스 5는 6이 되는데 그럼 이제 넘어가면 1이죠? 자, 이게 1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어디에?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 그럼 이제 x가 마이너스 8일 때 정말 딱 함수값을 6으로 가졌다.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은 x가 마이너스 8일 때 딱 1을 지나면 되는 거니까 a가 얼마면 돼요? 8이면 돼. 그지? a가 8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9야.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9일 때 함수값이 6이야. 이럴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a가 9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의아해지죠 갑자기? 그럼 다 되는 건가? 싶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a가 만약에 9야. a가 9야. a가 9면은 함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8을 대입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2의 1승이니까 여기가 7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7이 돼버린다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6.1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6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진다고요. A가 자연수일 때는. 그지? 그래서 여기가 6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주면서 정리가 됐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그 과정 없이 그냥 여기가 반드시 마이너스 8,6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 생각 없이 진행이 된 풀이는 사실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사실 시험장에서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진배 다를 바 없다. 거의 다를 바 없다. 왜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틀리는 문제였으면 바로 눈치를 챌 수 있을 거예요. 그지? 저렇게 했을 때 뭔가 값이 다르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뭔가 뭐 분수로 나오거나 뭐 그런 장치를 심어놨겠죠. 그지? 그렇다. 아무튼 그래서 뭐 주저리 막 뭐 풀이를 얘기했지만 사실 나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림이야. 그래프를 그렸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은 사람은 이 문제를 풀어낼 자격이 없어요. 이 문제를 맞출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프도 그리지 않았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그냥 이 그래프의 개형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그려줘야겠구나 라는 게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지? 만약에 너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잖아? 그럼 뭐 이제 그냥 대수적으로 푸는 쉬운 문제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라면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너가 그림을 다 그려야 돼. 알겠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는. 제발 그림 그리세요. 그지? 그리고 조금 쉬운 표현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릴 수 있는 거,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 집합에 대한 표현, 조건제시법이죠. 그지? 이 집합 안에 fx를 넣겠다라는 뜻이야. 이런 조건을 달고. 그죠? 집합에 대해서 본인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고. 알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본인 손으로 풀어봅시다. 본인 손으로 풀어봐야지 본인께 돼요.